제가 여기 화장품 업계를 또 보니까 국내 화장품은요, 박리담회의 전략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당연히 남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기는 한데 어떤 증정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볍게 휘릭 만들고 막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화장품 업계에서 왜 유튜브가 개발한 브러쉬를 증정으로 붙였을까? 이거 파데 한 번 더 끌어올려가지고 파데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소비자는 당연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브랜드의 생각하고 저는 딱 중간에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잠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뭘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브랜드가 제품 하나를 내면은 캐릭터하고 콜라보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제품이 어쨌든 잘 됐었는데 막 올리브영에서 랭킹하고 막 이러면 브랜드들도 난리 나요. 와, 랭킹이면 올라갔다. 랭킹 올라가면 왜 좋으냐면은 어쨌든 여러분들도 올영에서 구매를 하실 때 랭킹 탭 한번 누르시잖아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면 랭킹 안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니까 결국엔 또 매출로 이어지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잘 되던 제품도요, 마케팅을 하지 않고 이게 앞으로 나와주지 않으면은 다 그냥 저 뒤로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아니다, 정말 제품을 잘 만들면은 나는 그것만 쓴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근데 그 인구가 정말 적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회사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릭터나 이런 거 콜라보 해갖고 같은 제품인데도 한번 또 막 이렇게 띄우고 패키지 바꿔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신상이 워낙 많은 시장이라 중간중간 띄워주지 않으면 잊히는 것 같아요. 내 화장품 업계가 그래요. 다음, 해외 명품 브랜드 리뷰 영상이 없어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가 한국인 피부톤이나 피부 타입이 타겟이다 보니까 또 퀄리티도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굳이 해외 명품까지는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건 약간 유튜버 입장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 유튜브 시장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십몇 년 전 막 나타났을 때 되게 유명했던 카테고리가 게임 그리고 뷰티였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하면은 그때는 뷰티 유튜버들이 되게 눈에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되짚어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뷰티 영상을 뭐 올리기만 해도 최저에도 막 10만 이 정도 조회수가 보장이 막 됐고 진짜 잘 되면 100만도 빵빵 터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유튜브도 시장 흐름이 보면은 빵빵 터지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게 푹 사라지고 그리고 뭐 요리가 빵 터져갖고 그게 또 막 갔다가 다시 또 조금 내려오고 그러다가 코로나 시절 맞물리면서는 여행 카테고리가 빵 터지면서 또 막 갔다가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안정된 곳으로 내려왔다고 할까나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뷰티 업계는 가장 처음에 치고 올라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대로 좀 간단 말이에요. 잘 될 때에는 백화점 브랜드나 이런 로드샵 브랜드가 모두 시딩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런 시딩도 많기는 많은데 그런 백화점 브랜드의 그런 시딩도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딩이 많이 들어오면은 유튜버들도 제품 왔다, 백화점 브랜드네, 이거 리뷰하면 재밌겠다 이러면서 리뷰를 하고 그게 또 활발해지고 그게 또 정보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뷰티 유튜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규모도 좀 커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화점 브랜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진짜 솔직한 건데 국내 브랜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한 조회수하고 백화점 브랜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한 조회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오히려 국내 브랜드, 가성비 브랜드를 제품을 사가지고 리뷰를 했을 때 조회수가 좀 더 잘 나와요. 이게 당연히 조회수만 쫓는 유튜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굳이 막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걸 굳이 찾아가지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흐름도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백화점 브랜드들의 리뷰도 줄어들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제가 리스트에서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팩트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울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고 했을 때 예전만큼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해야 되지 하다 보니 올영 리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흐름이 있죠. 아무래도 올영 세일할 때 올영 리뷰 이러면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니까 유튜버도 사람인지라 조회수 잘 나오면 기분도 좋고 또 더 막 으쌰으쌰해서 일할 맛도 나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하울 한물 갔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막 몇십만 원씩 샀어요 막 이러면 뭘 샀을까 하고 봤는데 지금은 몇십만 원씩 샀어요 해도 그런갑다 좀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저는 오히려 올영 다이소 리뷰 쏟아지니 피로해서 못 보겠던데 안 보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리브영 리뷰를 하면 잘 나온다, 그거는 팩트더라. 저도 너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필요하지만 그래도 눌러보는 사람들은 많긴 하다. 왜냐면 집 앞에 있는 게 올리브영이니까. 키포인트. 언니 파우더 뭐 좋아해요? 다 썼어. 백화점 파우더 찾으세요? 저 이거 추천. 알마니 괜찮아요.
근데 색깔 없는 거 영호 사세요. 여기에 브러쉬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아니 퍼프? 이건 안 써요. 저는 브러쉬로만 쓰는데 얘 백화점 라인에서 괜찮아요. 아니면 올리브영에서 사고 싶다 하면은 압축된 거 좀 휴대하기 좋고 그런 거 라네즈 편해요. 언니 리들샷 안 써봤어요? 네, 저 안 써봤어요. 아까 인스타 무물에도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답변 드리긴 했는데 그 리들샷이 어쨌든 주사 그런 거고 얼굴에 뭐 침투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엔 제가 안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좀 그렇긴 한데 굳이 화장품으로 그렇게 막 주사 리들을 뭐 이렇게 까끌까끌한 뭐가 까끌까끌한가 아무튼 뭐 미세 침이든 뭐든 그걸 굳이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화장품 많이 사니까 강제 코덕행 현타 엄청 와요. 현타 왜요? 그런 뭐 좋죠 뭐 화장품에 대한 많은 것도 알게 되고. 언니도 그런 적 있나요? 완전 있죠. 화장품 미친 듯이 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현타 안 와도 되는 게 화장품 미친 듯이 사는 시절이 지나가잖아요? 또 다른 걸 미친 듯이 사요. 내가 안 사는 시절은 없어요. 그냥 내가 뭘 사냐만 바뀔 뿐이에요. 언니 에뛰드 브로우 발색이 좀 약하지 않나요? 전 발색이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오히려 발색이 너무 세지 않아서 초보자분들이 쓰기 편하다고 생각하고 제 모질에 이게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브로우는 한 번에 발색이 되는 거는 수정하기가 어려운데 얘는 그리면 그릴수록 제형 위에 제형이 붙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하게 하려면 계속 진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계속 그리면 계속 진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진하게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쌓는 원리만 아시면은 오히려 편하게 자연스럽게 브로우를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취향 따라 좀 갈릴 수 있죠. 눈썹 진하고 숨 많은 사람 어떻게 그래요? 중간중간 일단 숱을 조금 없애주는 거를 가위로 잘라주는 거를 저는 좀 더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털을 다시 그리는 걸로 채워주는 거 좀 추천드려요. 안 그려도 되는 수도 있어요. 언니 그럼 브로우가 뭉치지 않나요? 네, 세게 그리지 않으면 뭉치지 않아요. 세게 그리면 뭉쳐요, 브로우는. 그러니까 브로우는 100번 그려서 슥 표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에 왜 안 그리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면은 뭉치고 잘 안 그려지고 그래요. 요새 연작 베이스 유튜브에서 너무 추천하는데 광고 같아서 고민돼요. 진실님 써보셨어요? 저도 예전에 광고했었어요. 연작이 제가 광고를 하던 시점부터 좀 마케팅도 하기도 했고 청담 샵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연작은 진짜 좋아요. 광고라고 써있는 제품만 광고일 거고 그냥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좋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광고인데 광고가 아니라고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촉촉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질감이에요. 그렇게 엄청 실키하지도 않으면서 크림으로 부족한 그런 수분감을 연작이 되게 잘 채워줘요. 너무 쫀쫀하지 않으면서 부들부들하게 채워주니까 모공에도 괜찮고 밀착력에도 괜찮고 파데 유지에도 괜찮고 매트 좋아해도 연작 괜찮은가요? 네, 쟤는 완전 기본이어가지고 매트 쓰셔도 밑그림에서 잘 발리게 마무리감은 매트로 딱 이렇게 되죠. 근데 메이크업 베이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옛날엔 맵에는 진짜 귀찮은 존재였던 것 같거든요. 집에서는 촉촉한데 바람 맞으면 확 건조해지는데 연작이 효과적이냐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바람엔 장사가 없어요. 그냥 바람에는 얼굴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바람 부는 날은 그냥 맨 얼굴로 나갔다가 잠시 이렇게 스킨케어를 패드로 좀 닦아내고 다시 크림을 발라주는 그걸 해야지 속에 아무리 막 쌓고 막 이렇게 해도 건조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좀 땡겨요. 그거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인가. 내 속은 좀 땡기더라도 얼굴에서 막 갈라짐이 좀 최대한 덜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이지 다들 바람이 불어도 촉촉하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땡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촉촉하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건조함을 좀 느낌적으로 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통각적으로. 이 말이 맞나?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다양하고 이 피부의 느낌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집에 돌아와서 홈 스킨케어가 너무 중요하다. 내가 건조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좀 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장벽을 챙겨주는 그 어떤 스킨케어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장벽이 막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홍조 동반하고 막 염증 생길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데일리 케어로 꼭 장벽을 케어를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 그게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장벽 케어를 잘해가지고 문제가 좀 덜 생길 수 있고 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그냥 무던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볍게 바르고 지내다가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장벽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 채워줘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화르르 뒤집어져갖고 당황해가지고 피부과 가서 돈 쓰고 막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20대 한 중반 후반부터 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 어쨌든
수분, 장벽, 보습 관리는 중요하다. 에스트라 365 크림이랑 365 크림 플러스랑 차이가 뭐예요? 플러스에 성분이 하나 뭐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질감이 더 꾸덕하고 다르대요. 이 화장품이 워낙에 어느 유통사에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사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품을 좀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무난하고 좋은 후뚜루마뚜루 쓰기에 괜찮은 질감, 그거는 올리브영 그리고 에스트라 공식 홈에서 판매를 하는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우. 저 너무 축축한 제품을 쓰면 블랙헤드가 불어있듯이 보이고 매트한 너무 떠요. 적당한 정도의 추천해 주실 쿠션. 일단 블랙헤드가 불어있듯이 보이고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모공을 메꾸려고 터치를 많이 했을 때 모공 안에 피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피지들이 일어나서 불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모공을 좀 채우고 싶으실 때 퍼프로 막 너무 두드리시는 것보다는 약간만 터치하다가 좀 모공이 안 채워졌다 했을 때에는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화홍의 982번 3호 브러쉬로 살짝살짝 긁어주면은 훨씬 더 모공이 잘 채워집니다. 물론 양을 좀 많이 묻혀서 모공 사이사이에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피지 관리가 평소에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거 딥클렌징 하면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브러쉬를 좀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